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부득이 학교에 못 나오는 친구들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학교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배를 매면하라는 시인데요. 자, 배를 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1년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게 없어요. 배를 매는 행위를 갖다가 그냥 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표현한 건데요. 근데 배를 어떻게 매게 됐느냐? 라고 했을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배를 맨 거는 뭐 뛰어가서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 거예요. 이거 별일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 다음 볼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조짐이 없었어. 뭔가 이제 조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때라면 배를 매게 되겠구나 라는 예측을 못해. 응. 그리고 나 배를 매야지 라는 의지하고도 상관이 없어. 자, 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오잖아요. 배가 오는데 이 배가 이제 부둣가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부둣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배가 이렇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둣가에 항상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가 왔다가 이게 둥둥둥 물이니까 가만 냅두면 떠내려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매줘야죠. 그래서 밧줄을 던지면 여기서 기다리고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슝슝슝슝 밧줄을 이렇게 매주는 거야. 이렇게 매주면 배가 천천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밧줄을 매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서 여기에 탁 정박할 수 있겠죠. 네. 보통은 배를 어떻게 매요? 이 선원하고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랑 이 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어이 누구시? 나 왔어. 잘 갔다 왔어. 배 좀 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밧줄이 아무 소리도 없고 말도 없이 훅 온 거야. 배가 들어오는 소리도 없었고 배 좀 매주세요 라는 말도 없이. 그래서 뛰어가서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맵니다. 메고 나서 배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오죠. 그 다음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리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우와,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해. 왜? 이건 사랑에 관한 시거든.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와 같아? 밧줄 받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는 배를 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운유의 기법이 쓰였어요. 사랑은 밧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밧줄? 던져진 밧줄이야. 던져지는 밧줄. 그리고 우연이야. 우연히. 그러니까 내가 부둣가에 있는 거는요. 별 그럴 리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은 거예요. 얘가 부둣가에 있는 건 맞아요. 화자가 이제 부둣가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이 부둣가 속에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에요. 화자가 위치한 곳. 여긴데 여기서 화자가 부둣가에 나온 이유는 약속에 의해서 배를 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별 그럴 리도 없이 넋놓고 앉은 거. 목적이 없어. 부둣가에 있는. 목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배가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모습 뭘로? 털썩 표현한 거지. 털썩.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그래도
요걸 표현한 거야. 아, 나 부둣가에 있는데 그냥 목적 없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우연히 배가 들어온 거야. 우연히. 그래서 밧줄이 날라오니까 그 던져지는 밧줄을 받은 거야. 자, 던져지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던져지는. 자, 요거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 수동형은요,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의지와 상관이 없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밧줄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밧줄은 던져진 거야. 나한테 갑자기 슉. 근데 사랑은 이렇게 수동형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다르죠. 공부는 나 내일부터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나 내일부터 사랑할 거야?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내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내 의지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나요? 나 오늘 사랑할 거야! 그럼 내일부터 갑자기 사랑해요? 나 누구 아무개씨 내일부터 나 너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랑의 마음이 확 샘솟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이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끽 섰어.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휙 밀렸어. 밀렸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걸 딱 받아준 거야. 아니면 어떤 여자애가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 도와준 거야. 그리고 고개를 딱 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트가 뿅 생기는 게 사랑인 거야.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 게 사랑인 거지.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던져지는 거니까 던져지는 밧줄이 딱 나한테 왔어. 어이 나한테 던지지 마 하면서 바로 던져요? 아니잖아. 그 던져지는 밧줄을 나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매야지. 그치? 나한테 밧줄이 던져졌는데 그거 발로 뻥 차면서 야 밧줄 다시 가져가 이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밧줄 딱 던져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야지. 사랑이라는 그런 거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이 싹 시작이 되고 그거를 내가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좀 멋있게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이 사랑이 일어난 건데 이걸 이렇게 사랑은 뭐다? 운명이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고 했을 때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연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인연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섬세하면요. 우리 요 위에 볼 거예요. 배를 매며 사랑이 시작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본질을 그렸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대? 배를 매는 일에 빗대서 표현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빗댈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야 빗대죠. 배를 매는 일이랑 사랑이라는 건 뭔가 유사해. 자, 빗댔다고 했으니까 비유의 기법이 쓰였을 거고요. 배를 매며 이 은유도 뭐예요? 은유는 비유의 하나죠. 그렇죠? 네. 배를 매며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요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생규 장전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생규 장정은 사랑하는 여자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한 아주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환생시켜요. 그리고 죽음 앞에
앞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뭘까? 사랑이라는 건 운명도 거스를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랑은 이런 걸 그릴 수도 있죠. 사랑이 시작하고 커가는 과정. 얘는 사랑의 본질을 그릴 때 사랑이 시작하고 커가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뭘로? 배를 맺는 일에 빗대어 보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면요. 이게 나올 거야. 분명히 뭐가 나와?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 사랑이 커가는 과정,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가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어디가 사랑이 커가는 거지?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이 부분은 그럼 뭐겠어요? 사랑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뭐다? 운명적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은요. 요 1년은 배를 메어본 경험이에요. 배를 맨 화자 또는 시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시인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 배를 맨 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어떠한 계획이 없었어. 계획에 없던 일이야. 이렇게 배를 맨 거야. 그래서 우연이란 말이 또 등장하죠. 사랑은 뭐다? 운명적으로 찾아왔다. 여기는 운명적으로 찾아온 사랑. 여러분 사랑이 운명이면 그거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치? 그리고 운명적으로 찾아온 사랑. 내가 내 의지랑 상관 있어? 없어. 그래서 수동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아니야. 준비 없어도 돼. 그래서 얘는 어디야? 호젓한 부둣가에 별일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됐죠? 요 얘기고요. 요거를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털서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밧줄이 날아오는 그 어떤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생한.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밧줄 자체만 보면 밧줄이 날아왔을 때 그 어떤 소리 나는 거, 이걸 갖다가 음성상징어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딱 사랑을 하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럼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잖아. 그 사랑의 첫 시작하는 그 모습, 이걸 갖다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감상의 폭을 넓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5페이지 가볼게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다시 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요건 단순 묘사가 아닙니다. 자, 요 배가 있고요. 이렇게 잔잔하죠? 잔잔한데 이 배 위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빛이 있고 이렇게. 사실 이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어때요? 햇빛이 이렇게 그 약간 그 찰랑찰랑거리면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시간. 그러면 이런 배의 모습은 여기 구름, 빛, 시간은 주변이죠. 주변 환경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년에서요. 배를 매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배를 맺는 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즉 2년 맺기거든요. 2년 맺기. 그리고 2년의 느낌을 조금 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밧줄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밧줄은 2년을 얘기한 거야. 2년. 그러니까 밧줄, 너와 나 사이,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뭘로? 2년이다. 2년으로 맺어 있다. 그거를 밧줄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배를 매는 거는
인연을 맺는 거죠. 짜자잔,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배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죠. 이거를 1년에서는 이제 배를 여기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확 오지만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깊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첫 시작부터 확 뭔가 이렇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리고 막 심장이 쿵쾅거려. 근데 나 이 사람이랑 사랑할 거야. 막 금사빠도 있지만 어떤 모습도 있어요. 천천히 그 사람이랑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게 될 대상이 멀리서부터 닿는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랑이 천천히 조용히 온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한눈에 여기 눈에 반짝 뭔가 마음이 열기 시작해. 나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 사람도 나도 널 사랑해. 요런 과정까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천천히 조용히 점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게 될 대상이라고 여러분 문제집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도 배를 맨다. 요것도 사랑하게 될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요 배를 맨다는 거는 이제 배를 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될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요 밑에부터는 배를 맺기 때문에 맺고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지금부터 얘기해도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특히 사랑하게 될 대상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걸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그러면 배를 매게 되는 거죠. 사랑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요거 사랑하게 될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사랑의 대상.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구름 B씨가 지금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 그렇죠? 멋있게 주변 세계.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에 뭐가 있는데 구름이 있고 빛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배를 매면, 즉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사랑을 시작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베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구름, 그 사람의 있던 빛,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요것도 같이 메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 공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쵸? 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이것도요, 진정으로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상징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보면, 구름은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꿈? 이런 것 같아요. 그쵸? 빛은 그냥 단순하게 기쁨. 이게 사랑은 어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자, 시간은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 그리고 함께 갖고 나갈 시간, 이런 게 되겠죠.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자, 아까 제가 빛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쁨,
이 기쁨 가운데 배가 울렁인다. 온종일 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단순하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배의 모습을 묘사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는 사랑의 본질을 읊은 시라고 했어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나 울렁여 표현한 거야. 왜 울렁이는데? 아,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기뻐서 나 빛 가운데 있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그래서 이때 배는 사랑하는 대상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화자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뭐 화자와 뭐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해도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배의 의미가 뭐라고 했느냐고 했을 때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말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 배는 화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빛 가운데 배는 울리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자, 그러면 요 배를 이제 묘사하는데요. 요거를 울렁이는 감정. 자, 첫 번째 진짜 배의 모습을 갖다가 배가 흔들리는 거. 뭔가 흔들리는 거. 요걸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거는 뭡니까? 사랑으로 어떤 설렘.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 경이로움. 요런 것들을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아, 선생님 이게 단순히 화자가 아니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한 건 아닌가요? 오, 그런 해석 좋아요. 네. 확대 해석을 했을 때 그게 너무나 근거 없이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근거만 확실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편의 작품이 끝났어요. 네.